아이가 문제 풀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거야.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최근에 이제 초등 고학년 어머니들이 상담을 좀 많이 와요. 근데 상담 오면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소장님, 수학을 우리 아이가 저학년 때까지 천재였는데 요즘 들어 수학이 너무 어렵다 그러고 수학이 재미없다 그러고 하기 싫다 그래요. 소장님 어떻게 해요? 이 질문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보면 초등 고학년 가면서 아이가 수학이 싫어진 게 아니라 수학이 어려워져. 수학이 보통 4학년, 5학년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려워지는다는 게 막 엄청 난이도 높아져 이게 아니라 수학 문제 자체가 한 줄, 두 줄이었던 게 세 줄, 네 줄, 거기다 그림 집어넣고 난리 나는 거예요, 수학들이.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보니까 아이가 어떠냐면 벌써 접근하기도 싫은 거야. 문제 길어져, 거기다 또 그림에 도표해. 근데 그걸 아이가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이제 엄마가 도움을 줘야 되는데 계속 풀기만 하는 거야. 기존에 계속 연산하고 또 문제 풀면서 만족감 줬고 서로 주고받았으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학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특히 초등 수학 엄마가 어떻게 잡아줄 수 있을지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우선 첫째는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문제 길어지죠. 그럼 아이가 보자마자 뭐야 이럴 수 있거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어머니께서 문제를 끊어서 아이가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이거 문해력이라고 해요. 자, 국어에만 문해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수학도 문해력이 필요해요. 수학을 해석할 수 있고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저 역시도 겨울에 한참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 전이다 보니까 문제를 계속 풀리면서 코스식으로, 무슨 코스 풀듯이 EBS 풀리고 거기다 또 속셈도 풀리고, 또 아이가 조금 이제 문제를 푸는 것 같아서 바로 이제 최상위 풀리면서 거기다 또 욕심내서 성대경식까지 풀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땠냐면 속셈까지는 엄마 너무 재밌어 열심히 하는 거야. 하루에 한 장, 두 장 얼마나 행복해, 그죠? 근데 이 완성도에 대한 이 기쁨을 얻었는데 문제는 최상이랑 이제 송대경식을 가면서 똑같이 이런 문제가 길어지는 거야. 초등 1학년 애가 문제가 길어지니까 바로 어때? 꼬리가 내려. 엄마 수학은 너무 재미없어. 엄마 영어가 더 재밌어. 엄마 책 읽기가 더 재밌어. 갑자기 수학에 대한 얘가 흥미를 잃어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바로 진짜 현실은 초등학교 3, 4, 5, 4학년, 5학년 때 현타가 오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이제 많이 받으면서 문해력 키워주세요 어머니 이랬어요. 근데 문해력 키운다고 해서 엄마가 이제 막 독서학원 보내고 아이 책 읽게 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끝내면 안 된다고 봐요. 엄마가 문제를 풀 때 옆에 붙어서 끊어서 요구사항이 몇 번인지, 동그라미 1번 요구하는 게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끊어서 문제를 얘가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 그 작업이 반복이 되면 아이는 문제를 보자마자 끊어읽기가 돼요. 끊어서 문제를 풀어서 요구하는 게 몇 개인지, 문제를 보다 보면 아이는 요구하는 게 3개인데 2개밖에 못 찾으면 감점인 거예요. 그런 연습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문해력, 이게 진짜 문해력이라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스토킹, 하브루타 들어봤어요? 자, 이게 뭐냐, 말 그대로 수학을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말하면서, 매스토킹이야 토킹, 말하는 거야. 또 하브루타 뭐예요? 생각의 힘, 토론 막 들어봤잖아요, 살짝.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다 국어에서 쓰인다 생각해. 토론하고 말하기, 스피치, 그죠? 근데 이거를 초등학교 때 해줘야 돼요. 초등학교 때 수학을 풀 때 자꾸 엄마가 질문을 하고 가지치기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아이가 생각하는 힘이 생기고 사고력이 생기는 거야. 초등학교 때 사고력이라는 게 맨날 교구 만지고 맨날 블럭 산다고 사고력 생기는 거 아니에요. 특히 여학생 엄마들 맨날 여자애들 공간지가 떨어진다고 블럭 사서 아이들 주잖아요. 여자애들 어때? 블럭 좋아해요? 저도 저희 딸한테 블럭을 막 잔뜩 사다 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애가 블럭을 가지고 샤워할 때 물에 띄워놓고 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직접적인 문제를 접근해야 돼. 그래서 토킹이라고 해서 아이와 계속 주고받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런 과정에서 아이의 사고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하브루타라고 해서 토론해서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거야. 이게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봐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두 가지가 지금 문해력 키워라, 제가 매스토킹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아이가 문제를 풀 때 엄마가 막 질문하잖아요. 질문하고 아이가 막 답변할 거 아니야. 근데 답변할 때요, 오답 얘기하거나 아이가 굉장히 어려워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엄마가 절대 인상 쓰면 안 돼요. 항상 웃으면서, 그리고 아이가 조금이라도 잘 맞췄어, 또는 아이가 접근을 굉장히 잘했어, 극적인 반응을 보여야 돼. 팬클럽 완전. 우와, 정말 맞아. 그리고 항상 아이에 대해서 이런 동기부여를 시켜줘야 돼. 엄마는 정말 팬클럽이 돼야 돼. 팬클럽. 아이에게 이런 바른 길을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은 엄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보는 거야. 뭐를? 문해력 키우는 거. 또 하나 매스토킹이야. 아이랑 계속 토킹, 수학을 풀 때 말로 푸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능해요. 왜? 초등학교 때는 아이와 계속 이런 사고를 키우기가 가능한데, 중학교 넘어가고 고등학교 가봐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아이랑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에 대한 이야기? 못해요. 자, 못한 이유. 첫째, 우선 고등학교 3학년까지 1, 2, 3학년 아이가 엄청 많은 문제를 풀어서 양치기를 해서 수학을 이렇게 성적을 올려야 될 판인데 무슨 매스토킹이야, 토킹이에요. 또 하나, 둘째, 엄마가 토킹이 안 돼. 이건 더 얘기 안 할게요. 어려워. 어떻게 수학을 할 거예요, 지금 와서.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초등학교 사고력을 키워놓고 중고등학교 때 학원 열심히 보내서 아이가 문제 풀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거야.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같아. 한번 오늘부터 실천해 볼게요. 꼭 기억해요. 문해력, 매스토킹. 알겠죠? 기억해요. 오케이.